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커스 소방 대표 강사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해커스 소방의 커리큘럼 관련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소방학 관계법규에서 담고 있는 관계법규는 무엇이고, 그리고 시험 범위는 이렇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커리큘럼은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에 대한 1년의 계획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씩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시험 관련된 총평과 그 분석을 통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저 소개를 하면 저는 해커스에서 한 런칭할 때부터 제가 대표 강사로 시작을 했고요.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 것은 건 20년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소방학 관련된 우리 박사를 학위를 취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양질의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기술사를 가지고 있어서 보다 여러분들에게 실무적인 감각에서 좀 이해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대학에서도 지금 현재 경기대 대학원 일반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소방관계법규의 시험 범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법이 총 몇 개냐면요, 6개가 됩니다. 소방관계법규는 없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법규예요. 그 소방과 관련된 시험 범위는 이렇게 6개가 됩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소방기본법,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 네 번째 있는 것은 좀 길기 때문에 약칭을 쓰죠. 어떻게 약칭을 하냐면요, 그냥 화재 예방법. 세 번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은요, 소방시설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있는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은 어떻다? 화재 조사법, 이렇게 약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됩니다. 사실 소방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이 소방관계법규에 그 기반을 하고 떠있는 학문이다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소방학과 법규는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근데 시험 범위를 보면 지금 6개의 법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법, 그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명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플러스 하위법에 있는 명령,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이 조문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시행령에 그 조문에 다 담을 수 없는, 시행규칙에도 다 담을 수 없는 별표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 별표, 이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 때문에 이것이 어떻다?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모든 것이 이 별표라고 하는 부분들도 막상 들어가서 보면 거의 모든 것이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숫자 또는 다양한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이것이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방학을 강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대학에서 전공하고요, 학위를 갖고 있고 유체역학이라든지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소방 관련된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과정에서 학습을 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방학은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때요? 개념 위주 또는 어떤 식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법규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 경력 또는 경륜이에요. 경륜 또는 경험, 그죠? 강의 경험이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강사가 그것을 다 입력하고 있어야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걸 암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암기의 과정이 강사에게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많은 1000페이지가 넘는 그 많은 내용의 것들을 암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5년 미만의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암기하고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소방관계법규에서는 가장 많은 것을 암기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신감이 있고 그것을 암기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그것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것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의한 컨텐츠를 다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숫자와 암기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요약되어 있는 조문 말고요. 조문 말고 요약되어 있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정희 소방관계법규 기본서는 가장 많은 표와 정리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풍부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야지만 이 안에 있는 6개의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거기에 해당되는 별표들을 실수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관적인 문제를 보면 답으로 볼 수 있었던,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관계법규를 누가 어느 만큼 잘 하느냐가 어때요? 안정된 점수를 득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상당한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가려면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느냐. 그것은 소방학개론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주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요 3단 법령집이 됩니다. 생기초 한 달 과정으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통해서 개념을 잡아가는 단계가 됩니다. 3개월에서 4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문제를 통해서 기출, 실전, 동영, 파이널 동영, 마무리를 통해서 어떻다? 우리가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소방관계법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저희 커리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주 과거서부터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이 3단 법령집입니다. 이 3단 법령집, 법규에서의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 핵심, 이런 거는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때요? 요식행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습을 위한 디딤돌이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3단 법령집에서 갖고 가야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기본적인 점수, 앞에 있는 내용 정도까지 하게 되면 보통 한 70점 정도의 점수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3단 법령집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수준 높은 학습을 통해서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학습의 유무에 따라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이 파이널 동영과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력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3단 법령집을 소화하셨던 분들은 파이널 동영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커리큘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이에요.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은 굉장히 어려웠다. 킬러 문항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 굉장히 어려웠던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박스형 문제가 됩니다. 이 박스형 문제 속에서 선지도 굉장히 길고 그 보기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방학에서도 먼저 물고 왔는데 소방학이 계산 문제도 많았거든요. 그런다가 내용도 어렵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방학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소방학에서 소방관계업계에서 그 출제위원들을 모시고 합숙을 통해서 양질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끔 소방청에서 굉장히 지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소방청, 소방기관, 출제기관이 요구하는 부분을 상당히 출제위원들은 부응했죠. 그래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한 80점 정도의 난이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계법규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고민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6개월 미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다? 70점 이상을 넘기긴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재시생이 유리한 거고 기출문제의 학습으로는 분명히 한계에 봉착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문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쭉 가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단문,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두 개의 문장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조문에 또는 그래서 1항, 2항 이렇게 있습니다. 또 조문이 가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 조문을 건드리지 않고 이 조문 전체 문장 하나를 그대로 내면 좀 편해요. 너무나 익숙하니까. 근데 이번 시험은 어떤 부분들이 유독 많았냐면 이렇게 한 문장을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쪼개기라고 합니다. 쪼개기. 저는 쪼개기. 쪼갠다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낯선 겁니다. 표현이. 근데 요번에 좀 더 아주 특이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항이 다른데 이 항이 다른 것을 하나의 문장에다가 합쳐놔서 재생시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재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서 봤지? 못 보던 건데 낯선 문장인데 그 긴 지문을 읽고 1분 만에 답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낯선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까 우리 3단 법령집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동형 모의고사들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동형 모의고사에서의 적중률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총평인데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거에서 늘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수험생을 두둔하고 그래 이거는 말 같지 않은 문제를 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 너무했다. 출제한 교수들 XX라고 욕하면서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드립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출제는요.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려면
출제 기간. 뭐 소방청이 되겠죠? 그리고 대학 교수님인 어때요? 출제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하죠? 학원 선택하고 학원에 대한 강사가 있을 겁니다. 강사.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험생이 있을 거예요. 수험생 또는 응시생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행정처분에 대한 2차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이 멘붕이었죠. 끝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개떡 같은 문제를 왜 내? 이런 부분이 그러면서 어떻다 시험장에서 멘붕이 오고 멘탈이 나가고 흔들흔들 닿은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죠. 뭐 그 부분을 암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한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 또는 해커스 소방의 동형 모의고사 커리큘럼에서는 그 부분의 문제가 무려 7문제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문제를 다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위험물에서 보면 위험물 저장 탱크에서 보유공지와 관한 내용이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85%, 89%에 가까운 킬러 문항인데 그 정도의 유사한 문제를 어떻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본서 동형 모의고사에 제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뭐 7회인가요? 7회차 25번 문제를 보면 그 큰 책 표지에 반 페이지가 한 문제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러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학습을 해야 우리가 어떻다? 필기 컷을 통과할 수 있는 점수가 된다고요. 그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잘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 그리고 풍부한 컨텐츠,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고생하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잘 짜여져 있는 컨텐츠, 이 부분을 찾으셔야죠.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줄 때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여러분의 합격이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 열심히 하셔야죠. 다 같이 열심히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어떻다? 남들과 다를 수 없습니다. 합격의 길로 가는 것은 그 수험생의 노력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열정이 있는 자에게 어떻다? 어떠한 문제를 찍었을 때도 정답률에 가까운 부분이 높다라는 거예요. 학습 전략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분석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 정도의 난이도가 저는 일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동형 모의고사 25회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그 동형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이 정도 돼요. 근데 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변에서. 해커스의 김정희 소방관계법규. 너무 어렵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지만 다 적중했지요. 그만큼 힘들게 하셔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방공무원에 한 발짝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놨던 것들이에요. 소방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굉장히 킬러 문항이 굉장히 많았고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 하나가 됩니다. 뭐 사례형 문제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진짜 고무적인 것은 이 14번 문제인데요. 소방안전관리 보조사에 대한 선임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 보면 없는 식도 제가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식이 무슨 의미를 주죠? 어디에 나오는 거죠? 제가 만든 식이에요. 1 플러스 15,000분의 그 부분에 있는 면적 마이너스 15,000원 해가지고 어때요? 소수점 나오면 버리고 그 정수만 그 부분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 뭐 좀 말이 좀 어렵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보면 그렇구나. 그것이 어디서? 실전 모의고사와 동형 모의고사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사항이 됩니다.
지금은 기본 이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다루는데 그걸 기본할 때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얀 백지가 좋아요. 하얀 백지에 어떻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케치를 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히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실 때 아무것도 하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인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다? 생기초서부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언제 무엇을 공부하고 이것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고 언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많은 10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다 머릿속에다 두고 우리가 6개월을 갈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머릿속에 입력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김정희에게는 다 계획되어 있어요.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그거는 아주 긴 시간 검증된 거예요. 빠른 합격을 위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콘텐츠, 수험생의 능력과 열정,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겠죠. 다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학위를 가지고 있다. 기술사, 하여튼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끝까지 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루하지 않게끔 이야기를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방공무원의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로 가는 부분을 조금은 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